네, 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경감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유형 자산의 시간이 경감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 이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리고 비품 등으로 구성된 설비 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 대가를 비용으로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유형자산 원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으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과정, 이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감가상각 대상 요소가 나오죠. 감가상각 대상 요소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취득 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존가치, 세 번째 내역연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내용 보시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서 내역연수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그 식이 밑에 나와 있죠.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값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역연수가 나오죠. 내역연수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을 내역연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요소 세 가지.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역연수. 감가상각 대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값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은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죠. 다섯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정액법, 두 번째 정률법,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네 번째 연수학계법, 그다음 다섯 번째 이중 체감법. 이게 다섯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적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정액법.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역연수 동안 매 기간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정액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액법은요,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서 내역연수로 나눈 값이 정액법으로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이 나오죠. 정률법은 감가상각비를 내역연수 초기에는 크게 계산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작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정률법은요, 미상각잔액 곱하기 상각률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상각잔액 같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값이 되겠죠.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값이다. 거기에서 상각률을 곱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이 나오죠. 생산량 비례법은요. 자산의 총 사용 가능 시간에 대한 당해 연도의 사용 시간의 비율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세 가지 방법이죠. 회계 원리 시간에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이중체감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차차 연수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이 나오죠. 감가상각 방법 문제가 있죠. 문제 3번을 읽어보세요. 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주식회사 안양은 2021년 초에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기계장치를 4년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년 후 잔존 가치는 100만 원 추정하였다. 여기서 이제 취득 원가 얼마죠? 네, 취득 원가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100만 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4년.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정액법 한번 해보세요. 정액법 2021년도 말,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이것을 한번 감가상각비를 구해 보세요. 그래서 정액법을 계산하려면 이제 취득원가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100만 원, 내용연수가 4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값해서 이것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래서 취득원가 1,000만 원에서 잔존가액 100만 원 빼주게 되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900만 원 되겠죠. 900만 원에서 명연수 4년을 나눠주면 되겠죠. 4년 나눠주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25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액법의 경우에는 매년 균등한 금액이 되겠죠. 매년 이렇게 똑같이 계산해 주면 되겠죠. 똑같이 주게 되면 매년 225만 원.
기초정부금액이 있죠. 2021년 초에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서 2021년 말 감가상각비 225만 원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775만 원 나오게 되죠. 77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말에 감가상각비를 다시 빼주게 되면은 550만 원 나오게 되죠. 5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말에는 네, 325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325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225만 원 빼주게 되면은 이게 100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 나오죠. 정률법. 정률법은 아까 미상각 잔액 곱하기 상각률로 구하게 되죠. 정률법을 한번 감가상각비를 매년 구해 보세요.
정해법 보시면 이제 미삼각차네 곱하기 상각률로 구하게 되죠. 그래서 2021년 초에 기초 정부 금액은 1,0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인데 2021년도 말이 됐죠. 2021년도 말이 되면 감가상각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미삼각차액이 1,000만 원 되겠죠. 아직 감가상각 한 번도 안 했죠. 1,000만 원 곱하기 0.438 해주게 되면 438만 원 나오게 되죠. 438만 원. 그러면 기초 정부 금액은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438만 원 빼주게 되면 562만 원 나오게 되죠. 562만 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말에는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전년도 감가상각비 438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것이 미삼각잔액이 되겠죠. 미삼각잔액 곱하기 0.438 이렇게 계산해주게 되면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2461, 56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기초장부 금액은 3158, 44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빼주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2023년도 말은 시도원가 1,000만 원에서 누적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주게 되면 첫 번째 438만 원, 두 번째 2461, 560을 빼주죠. 여기에서 0.438을 곱해주게 되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1383397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기초장부 금액은 3158440에서 1383397을 빼주게 되죠. 빼주게 되면 1775,043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의해야 되죠. 마지막 연도에는 여기 전년도 기초장부 금액이 1775043이 나오죠. 03 나오는데 꼭 기말 잔액, 마지막 연도의 잔액은 잔존 가치가 100만 원 남아야 되겠죠. 이 100만 원을 차감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차감해주게 되면 결국 2024년도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775043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것을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있죠. 생산량 비례법을 한번 감가상각비를 구해 보세요.
생산량 비례법은 5번에 있죠. 5번 보시면 문제 읽어보시면 2021년부터 2024년 생산량이 각각 2만 개, 그 다음에 3만 개, 3만 5천 개, 1만 5천 개라고 할 경우 각 연도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첫 번째 연도에는 정액법과 같이 푸시면 돼요. 정액법과 같은 방식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부여해야 되겠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준 다음에 거기에서 총 생산량분의 당일 생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총 생산량은 10만 개, 당일 생산량은 2만 개가 되겠죠. 그래서 18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는 180만 원.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이건 똑같고 10만 개분의 3만 개가 되니까 270만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는 총 생산량 10만 개분의 3만 5천 개 이렇게 구하게 되면 315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도에는 10만 개분의 1만 5천 개 주게 되면 13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금액은 1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체감법이 나오죠.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 같은 경우에도 미상각차액 곱하기 상각률로 구할 수가 있어요. 상각률 같은 경우에는 내역연수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리법 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 말에 감가상각비를 구하게 되면 미상각차액은 1,0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 곱하기 상각률은 내역연수분의 2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내역연수가 4년이죠. 4분의 2 이렇게 구하게 되면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장부 금액은 500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연도에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1,000만 원에서 전년도 500만 원을 빼주죠. 여기에서 곱하기 4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25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연도의 기초정부 금액은 25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하게 되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주고 250만 원 빼주게 되겠죠. 빼준 다음에 곱하기 4분의 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세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얼마 나오죠? 125만 원. 그래서 250만 원에서 125만 원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2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도는 정리법과 같은 방법이 되겠죠. 125만 원 있죠. 전년도에 125만 원에서 잔존을 100만 원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2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중체감법 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은요. 정해법과 같은 방법이돼요. 정해법과 같은 방법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 곱하기 내연수 합계분의 잔존 내연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내연수 합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3년이면 3년, 그 다음에 2년, 1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잔존 내연수 첫 번째 연도에는 3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연도에는 이렇게 되고 마지막 연도에는 3 플러스 2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연수합계법이 돼요. 그러면 이제 4년이게 되면은 내연수 합계는 10이 되겠죠.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잔존 내연수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 말 구하게 되면요. 1,00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0만 원 빼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내연수 합계 10년 되겠죠. 여기에서 4년 잔존 내연수가 4년 이렇게 구해주면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죠.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360만 원 나오게 되죠. 1,000만 원에서 360만 원 빼주게 되면 기초정부 금액은 640만 원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연도에는 3년 잔존 내연수는 3년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두 번째 연도는 270만 원. 그래서 640만 원에서 270만 원 빼주게 되면은 370만 원 나오게 되죠. 세 번째 연도에는 잔존 내연수가 2년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180만 원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370만 원에서 180만 원 빼주게 되면은 190만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도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9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190만 원에서 90만 원 빼주게 되면 잔존 가치는 100만 원이 남는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정리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도록 할게요.